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 최근 접 이웃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접 이웃을 이용해 유방암 진단 분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K 최근 접 이웃의 K 값을 이용해 유방암 진단 분류 모델을 개선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 최근 접 이웃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 알고리즘은 분류, 회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강력하고 유용하면서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인 비매개 변수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훈련 인스턴스를 그냥 가져요. 훈련 인스턴스 내장하고 있다가 테스트할 때 실제로 다른 테스트 인스턴스하고 비교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훈련 단계에서 실제로 뭘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 단계에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게으른 학습 또는 게으른 학습자 이렇게도 우리가 부릅니다. 자, 테스트 검증 단계에서 테스트 관측값과 가장 근접한 훈련 관측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완전히 거리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에 의해서 예측에 필요한 특징의 개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성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K 최근 접 이웃의 특징을 기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클리드 공간의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이용을 해서 가장 근접한 게 뭔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2차원 공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보게 되면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이 있을 때 이들의 실제로 이제 점좌표 그것의 차의 제곱을 더한 것을 루트로 씌운 이런 유클리드 거리 계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K개에 가장 가까운 훈련 인스턴스를 골라서 가장 많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보팅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K개에 가장 가까운 훈련 인스턴스를 고릅니다. 실제로 그 테스트할 때 일어나는 거죠. 훈련할 때는 뭐 전혀 훈련 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테스트 인스턴스가 하나 들어옵니다. 테스트가. 자, 테스트 인스턴스가 하나 들어오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하고 가깝더라. K가 만약에 3이면, 자, 그런데 얘는 A, 얘는 A, 얘는 B,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속해요? A니까 얘도 A가 되는 이런 구조를 띠는 게 바로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분류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거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표준화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징을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사이킷런의 이제 분류기는 실제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 스케일러를 이용으로 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떤 데이터를 이 안에 값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표준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해주는 표준화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평균을 빼고요. 자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정규분포 얘기하면은 뭐에 해당하는 거 지점수죠. 지스코어. 그렇죠? 표준 점수. 그래서 표준 점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원의 저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의존합니다. 거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차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거리. 자, 거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차원이 높아지면 고차원이 되면 실제로 거리도 팽창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비례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차원이 늘어나고 특징도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1차원입니다. 60개의 점이 지금 공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1차원일 경우 자 그리고 그 다음의 그림은 이거는 이제 2차원이죠. 자 2차원 공간에 60개의 점이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점하고 점 사이가 차원이 하나 증가하면서 어때요? 직선 위에 올라와 있을 때하고 실제로 여기 공간에 들어갈 때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이것이 차원이 더 늘어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차원이 더 늘어나면은 거리가 더 멀어지는 실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증가하면 점들 간의 공간도 커지고 실제로 분류기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 어때요? 점과 점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면은 분류기가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